규모 최대 높이 태양광 발전 시설 솔라타워 옆에 있는 해양 생태공원. 그 옆에 말이죠. 예, 집트랙이 있습니다. 지네 찬바람 지네 긴장감 지네. 일단 여기까지만. 오밀조밀 작은 섬과 우뚝 솟은 건물이 그림 같은 진해바다. 최근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명물이 생겼습니다. 약간 느낌 저승사한 느낌이라서 제가. 이게 몇 미터죠? 여기 이제 구구타워라고요. 타워요? 예, 요 이제 지상에서 99m고 해발은 124m 정도. 124m에서 네. 뛴다고요? 예, 올라가보면은 아주 굉장히 멋집니다. 우리 진해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거가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94m 높이 경남 유일의 스릴 만점 레포츠 시설인데요. 지금 건물이 묘사한데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요? 안전합니다. 얘는 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할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엣지워크다. 공부만 하고 보지만 하겠고. 꿈인지 현실인지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어휴, 저 어떡하노? 스릴도 좋고 강심장도 좋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수가 있어? 자, 손 벌리고, 손 벌리고, 손 벌리고. 자, 사랑합니다. 저기 놀래라. 야, 박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야, 어디 와보세요. 땅 밟는 게 너무 좋으시죠? 예, 어떠셨어요, 아버님? 정말로 하늘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자세 한번 할까요? 네? 저. 와, 이걸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부끼리 하기 쉽지 않을 건데, 그죠? 네, 싸우고, 네, 바가지 끌고, 그러다 같이 하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아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 막 부르잖아요. 안 불렀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심장 찌나요. 지금 여기 막 지금 올라가 지금. 지금 땀터에 넣어놨는데 지금 보세요. 땀 터져가지고 지금. 눈은 충혈되고 이럴 때는 36개 주랭랑 일단 키고 싶었습니다. 어디가 되노? 빨리 좀 나. 그만 제발 그만. 메인을 걸고 예. 우리 왜냐면 상하를 저 KBS 할 겁니다. 피디님 그래도 제가 빠진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왜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마이크를 채워가지고. MBC의 젊은 피 MBC 훈남들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지난번 들어오자마자 자이드로 타시고 하고 이제 예. 높은 데만 오면 제가 이제 원래 그때 그만두려고 했다고 생각을. 근데 저는 돈 안 받고 그만둘라 했는데 이게 약간 정신 놓은 거야. 나도 좀 좋겠다. 너보다는 한타 쓰지만 쓰질 못하는데. 자, 긴장되시는 분 손. 전부 다 똑같아. 앞에 보이는 메인 줄 보이십니까? 메인 줄은 2톤까지 무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2톤이면 몇 킬로죠? 2,000km. 2,000킬로 맞습니다. 200이라 했죠, 방금. 정신 바르세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실소만 나왔습니다. 150킬로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도전! 첫 번째 자세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뒤로 딱 기대시고 왼손 벌리고 오른손 벌리고 네, 긴장한 모습 역력하죠? 뒤로 쭉. 근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와. 오케이. 한 번에 갑시다. 자, 뒤로 조금만 기대고. 뒤로. 근데 손을 진짜 자, 손 벌리고. 찍어주세요. 다리 쭉 벌려. 알겠지? 하나, 둘, 셋. 자, 하나 걸어. 이어지는 다음 선수 저희 팀의 에이스다웠습니다.
도대체 뭐야? 뒤로 쭉 기대시고. 자, 됐죠? 자, 왼손만 놓겠습니다. 왼손만. 자, 그리고 저 산속에 건물 보이시죠? 아파트. 저기가 웅천이라는 곳입니다. 웅천 외성가.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웅천 읍성 등의 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자세. 계속된 두 번째 자세 잡기. 완전히 당겨져야지 이 자세가 균형이 안정적이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 발짝 벌리고 그다음에 쭉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판 끝에 서서 새가 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는데요.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금세 적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이 됐어요. 앞으로 천천히 기대되세요. 자, 네, 우리 딱 버티도록. 자, 우리. 근데 진짜 좋아요. 기분 좋아요. 자, 그리고 영혼까지 탈탈 털린 상황. 손도 떨리고 심장도 떨리고. 아유, 다시 봐도 오금이 저립니다. 시선이 요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지럽진 않죠? 조금 조금 이거 약간 파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결국 기권 포기. 혼자선 걷지도 못하고 부추까지 받아 들어왔습니다. 죽겠네. 이게만 써 있는 거다. 와, 진짜. 무슨 꼴이고 참말로. 승철 씨. 진짜 실망이다. 내가 내가 따라다니는 저랑 같이 나가가지고 아니. 야, 진짜. 괜찮죠? 눈물 닦고 진짜. 야, 어땠어요? 예? 어땠어요? 아, 재밌네요. 경치 좋고. 예. 배지워크 즐기는데 세대 불문. 70대 노부부 이런 분들도 오셔서 이때까지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좀 많이 보람이 되죠. 예. 그럼 계신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예, 한번 울고 가셨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고 싶으십니까?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하늘을 걷는 아찔한 도전은 어떠십니까? 생활의 활력 충전, 저 오승철이 보장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체험이 있습니다. 간이 콩알만 해지는 해양 레포츠도 있습니다. 푸른 바다 정원 진해로 많이 오세요. 충주 목계에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목계에서만 먹었다는 목계 갑보쌈, 그리고 노랭이들의 지갑을 열었다는 노랭이탕까지 남한강 수은 물류의 중심 목계나루 전통의 맛을 찾아갑니다. 목계나루는 1930년대까지 100여 척의 수곡선이 소금과 쌀을 실어 나누며 북적이던 남한강 수은 물류의 중심지였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이 남한강 수은의 중심지였던 목계나루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뭔가 전통의 맛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 맛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예. 재료를 직접 구해 오시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재료를 직접? 네, 처음으로 가실 곳은 저기입니다. 들판으로? 저기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저도 오늘 또 들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목계나루 전통의 맛을 찾기 위해 우선 인근의 한 밭을 찾았는데요. 겨울이 코앞인데 무언가 한참 수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아니, 지금 뭘 수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목계 간물을 수확하고 있어요. 갓이요? 예. 오 마이 갓! 수확을 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무엇보다 목계 전통의 맛을 보기 위한 재료라고 하니 열심히 수확 작업을 도왔습니다. 있는 힘껏 간물을 쑥쑥 뽑았는데요. 으라차차! 여러분, 이건 그냥 무가 아닙니다. 간물합니다. 제가 일수를 도왔더니 금방 끝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갓김치인데, 야, 아니, 어떻게 이 충주에서도 이런 갓김치가 나나? 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왜 없어? 아유, 아버님!
이거 너무 쓴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예, 이건 잎을 먹는 게 아니고요. 예.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깨갓은 잎이 아니라 뿌리를 식재료로 삼는다는데요. 갓김치용 돌산 갓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뿌리가 정말 실하지요? 우리 여 목계에서만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재배하고 또 이 씨앗을 타지로 가서 재배를 하면 맛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목깨 간무는 같은 씨앗으로 재배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특유의 맛이 나지 않는다네요. 아니 그나저나 이 뿌리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 거지? 이렇게 먹지요. 도명이 요리 연구가를 소개합니다. 아 이걸 먹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아 이게 채로 썰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한번 진짜요?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아까 잎은 쓰더라고요. 예, 쌉싸름하고 매콤하고 그렇죠? 야 이게 진짜 뭔가 그 매운맛도 있고 쌉싸름한 맛도 있고 정말 네. 오묘한 맛인데 네. 이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아, 이걸로 갓 절임을 해서 네. 예, 보쌈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이야 그 궁합 딱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잠깐 기다리세요. 예. 곱게 채를 썰어갖고 처음에 이제 소금을 넣고 바닥바닥 치대세요. 치대면은 거기서 이제 수분이 조금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수분이 빠져나온 다음에 식초하고 설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치대줍니다. 그러면은 이건 또 거품이 일어요. 그런 거품이 일었을 때 참기름을 살짝 쳐서 참기름에 묻혀갖고 항아리에다 넣어갖고 한 7일에서 8일 정도 숙성시키면은 아주 맛있게 익어요. 짜잔! 이것이 바로 완성된 갓절임! 이번에는 수육을 삶아볼까요? 각종 한약재를 넣어 끓인 육수에 수육용 삼겹살을 익힌 후 준비한 김치 속과 절임 배추와 함께 보기 좋게 올려놓으면 목깨 전통의 갓보쌈 완성입니다. 야 진짜 이것도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야, 자, 네. 와, 갓채 절임으로 먹으니까 참기름 맛 있잖아요. 네네. 고소한 맛도 나고 또 달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렇죠. 진짜 수육이랑 싸 먹으면 딱 궁합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실천을 해야죠. 네네네.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목깨 전통의 갓보쌈 먹방 타임! 잘 익은 절임 배추에 갓절임과 수육을 올려서 한 입에 먹으니 이거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로구나. 맛있다. 정말 맛난다. 와, 저는 진짜 네. 보쌈을 많이 먹어봤지만 네네. 이런 맛은 진짜 처음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네. 최고라는 말을 갓이라고 하는데 이 갓제절임 자체가 갓이네요. 그리고 갓보쌈도 네. 갓입니다. 목깨 전통의 맛 첫 번째, 환상적인 궁합의 갓보쌈에 이어 두 번째 전통의 맛은 무엇일까요? 야 정말 갓보쌈 갓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또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맛 그 두 번째는 어떤 맛인가요? 두 번째 재료는 네. 물 안에 있습니다. 이 물 안에 여기 그 잘았네. 뭐가 있는데 여기? 이 안에 다슬기가 있거든요. 다슬기? 물에 들어가셔서 다슬기를 잡아오시면 됩니다. 잠깐만. 아니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비디 양반 신사답게 행동해.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잡아오라면 잡아오는 남자, 발로 능히 다슬기 잡는 남자. 으라차 으라차 으라차차차. 하지만 너무 차가워. 다슬기를 가지고 충주의 한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아유 발이 시려워가지고 제가 그 목계에서 네. 정말 차가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네. 다슬기를 제가 찾았거든요. 네. 그 다슬기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어요. 뭔가요? 노랭입니다. 노랭이요? 호랭이도 아니고 노랭이요? 네. 목깨 노랭이탕이라고 있습니다. 목깨 노랭이탕이요? 목깨 전통의 맛 두 번째, 노랭이탕. 지금부터 요리 들어갑니다. 우선 사골과 함께 각종 한약재와 채소를 넣어 푹 끓여줍니다. 육수가 완성된 후 노랭이탕 재료를 준비해 넣는데요. 돼지 부속물과 새우젓, 싱싱한 다슬기까지, 그 밖에 시래기와 부추 등을 특제 양념과 함께 전골 냄비에 넣어 팔팔 끓이면
목깨 노랭이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오늘 한번 맛있게 예. 들어보세요. 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와. 여기 지금 재료에 예. 국물 맛이 쫙 배어져 있는데요. 네. 순댓국에서 더욱더 그 시원함과 칼칼함과 담백함이 더욱더 퍼져 있네요. 네. 여기는 사골 육수만 쓴 게 아니라 다슬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추가 들어가고 새우젓을 간했기 때문에 시원한 맛과 깊은 맛이 있죠. 목깨 노랭이탕은 구두쇠라는 의미의 노랭이도 이맛에 반해 지갑을 열었다고 해서 노랭이탕이라네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속이 확 끌리고. 네. 진짜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지갑이 열리는데요. 3달러. 3달러. 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그 갓김치로 만든 그 보쌈도 있고 또 이렇게 노랭이탕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쭉 이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충주의 지역에 그 음식 문화가 굉장히 찬란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대표 음식을 못 만들었었는데 다시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자 해서 우리 그 재단의 영양사님들, 이사님들이 그런 지역 특성의 음식을 연구 개발해서 그거를 자꾸 개성 발전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우리 충주를 알리는데 그렇게 계속 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이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목깨로 운을 띄워주시죠. 목깨의 전통의 맛을 계속 먹고 싶다. 음식에도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은 문화의 중심지였던 충주 목깨에도 목깨를 대표할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 목깨 갑보쌈과 노랭이탕. 목깨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이 음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을 떠올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영월. 영월을 감싸 흐르는 동강과 서강을 따라가다 보면 물길과 세월이 조각해놓은 다양한 지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월의 땅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신비한 지형들이 유독 많은데요. 바로 영월의 땅이 5억 년 전 고생대에 만들어진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5억 년 전 고생대의 지질이 강원도 영월에 남긴 특별한 흔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물줄기와 원시림, 그리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 영월입니다. 이곳은 5억 년 전에 그 생물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그 생물 화석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월의 북면 문곡리에는 푸른 산 한 귀퉁이를 누군가 싹둑 베어놓은 듯한 흥미로운 지형이 있는데요. 바로 건열 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화석은 어떤 중요한 것이냐면 그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지금 쉴 수 있는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시기 실루르아기서부터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고, 왜 이런 것을 그 중요한 천연기념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았을 때는 생물들이 어디에 살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점차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만들어지는 탄산칼슘이 주성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석회암입니다. 영월에서 이 석회암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는 한때 이곳이 바다였고 무수한 생명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네, 바다에서 얘가
그 생성을 자기가 잘하면서 이산화탄소는 자기의 몸에다 갖고 있고 나머지를 이렇게 뿜어낼 때 산소를 뿜어내 준 거죠. 5억 년 전 얕은 물 밑에 쌓인 퇴적물이 물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드러난 퇴적물들은 햇살을 받아 바짝 말라버렸겠죠. 이때 퇴적물들이 오그라들며 크기는 줄어들어 그 사이로 생긴 틈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자잘한 무늬가 생겼고 물이 자주 드나들며 이처럼 건열 구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영월에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명승지가 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 지형에 가장 아름다운 그 한반도 지형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영월군 옹정리에 다다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지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 지형에 우리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 한반도 지형은 우리나라 지금의 한반도하고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고요. 우측에서 보면 동고서저로 우측은 올라갔고 서쪽은 우리가 그 리아시스식 해안이라 그러는 서해안 갯벌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 지형에서는 영월의 하천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지질은 석회암을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 하천 지형을 전형적인 가미공류라 그래요. 그 가미공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협곡 이렇게 V자로 잘라진대. 하나는 낭떠러지가 되고 하나는 층층으로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생육공류 하천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전형적인 그런 곳입니다. 한반도 지형이 오른쪽을 보면 단해가 돼 있죠. 이게 잘라져 있잖아요. 낭떠러지가 오른쪽으로는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데를 우리는 생육공류 하천이고 고생대 지역에서는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도 짓고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높은 절벽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도 동고서저의 한반도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는 과정에서 강물이 크게 휘몰아치며 빚어낸 절경. 이 한반도의 아름다운 지형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지형에서 또 지질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지형의 닮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지형이 아마 가장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형이 지각 변동으로 생겼다는 것은 또 이 고장의 또 복이라고 봐야죠. 자연이 주신 선물 글자 그대로. 영월군 무릉도원면 일대, 주천면 하천 바닥엔 아주 독특한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기암괴석 사이로 여기저기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곳은 특이하게 강원도 고생대 지역의 몇 군데 중에 하나인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 지역입니다. 참 이색적인 풍경을 품고 있는데요. 바로 요선암 돌개구멍입니다. 요선암은 돌개구멍이 있는 너른 바위와 그 주변을 이르는 말로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개구멍이란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포트홀이라 그러고요. 이 포트홀은 이렇게 움푹 펴져 있는 거 우리 커피 포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밑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걸 포트홀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돌개 구멍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마식지형이라 그래서 갈맞자.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지하에 있던 화강암이 올라오면서 이 전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사이에. 근데 이제 이 사이에 그 물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할 돌들이 이 틈새에서 이제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물 속에 그 암석이 얘가 계속 물 속에서 돌다 보니까 가는 거죠. 이 자갈들이 그 암석을 갈다 보니까 밑으로 동그랗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강을 따라 흘러내린 자갈과 모래가 화강암에 구멍을 내고 그 오목해진 부분에 물의 소용돌이가 휘돌아가며 만들어낸 바위들입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생대의 그 암석을 기반으로 했지만 중간중간에 화강암이 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물의 힘에 의해 깎이며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 이 강물과 빗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또 깎기 위해서는 수천,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지질 해설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걸 포트홀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포트홀이라 그러고 이제 그 마식정이라 갈맞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식정.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할 때 돌개구멍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중생대. 네, 여기는 중생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돌들이 요만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갈아져요. 그게 이제 이런 전리가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해서 나중에 동그랗게 돼. 그걸 이제 토어라 그러는데 그거 거기 가면 이뻐요. 설악산에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그 유래를 들으니까 더 신기하고 더 소중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런 무아지경이고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안 보고 가면 정말 큰 후회를 할 뻔했네요. 이 끈기 있고 성실한 자연의 조각가들이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나라 영월에 걸작을 남겨놨는데요. 고생대가 이 시대에 남긴 큰 선물입니다. 저 자연이 준 선물을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활용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산출되는 문제점들은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그러면서 공기의 오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소중한 여행인 것 같았습니다.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주고 싶은 집안과 옷차림, 여기에 살림정리 노하우까지. 오늘은 월동준비 같이 해볼까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면서 수은주가 하루가 다르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눈 오고 얼음 얼고 춥다 추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한겨울을 앞두고 주부들의 고민도 늘어만 갑니다. 집안도 따뜻하게, 우리 가족 옷차림도 따뜻하게 월동 준비를 해야 될 때죠.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거실도 따뜻하고 멋지게 바꾸고 싶고 옷도 따뜻하고 이쁜 옷도 사고 싶은데 올 겨울 패션 트렌드, 인테리어 트렌드가 궁금해요. 똑주부 알려주세요. 아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차근차근 배우면 되죠. 준비되셨으면 가볼까요?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계룡씨를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에 오면 그 찬바람 불 때 주부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백대현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똑똑한 월동 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꿀팁 알아볼까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중문을 설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중문은 난방비를 절감하고 미세먼지 차단, 현관과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집집마다 이 중문 형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가 중문인 건 맞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소음 문제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추운 외풍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문을 요즘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이죠. 선호하기는 하지만 요 내 집 아니에요. 아니 전셋집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문 척하니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비슷한 느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알고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물론이죠.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두꺼운 천과 압축봉을 이용해서 중문용 커튼을 만드는 거죠. 물을 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느질 실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커튼을 만들려고 하는 이 원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끝에 올을 하나 이렇게 풀어주세요. 혹시 얘가 실이 되는 건가요? 네. 어머, 네.
바느질하는 데다가 활용을 하시면 바느질 솜씨가 아주 별로여도 전혀 표가 나지가 않아요. 어머, 이거야말로 정말 꿀팁이네. 그쵸? 바느질 실력이 없어도 깜짝까지 속일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올을 풀어서 바느질 준비를 해주세요. 1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접어주시고 거기를 그냥 듬성듬성 네.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원단 색깔과 실의 색깔이 똑같아서 바느질이 조금 엉성해도 표가 나지 않죠. 자, 이제 압축봉을 커튼에 끼워서 벽에 튼튼하게 고정하고 설치하면 끝! 어떠세요?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렇게 우리 중문 효과를 낼 수 있는 커튼을 셀프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중문 효과 낼 수 있는 커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막 커튼이라고 하는 것도 방안 효과가 뛰어나죠. 네네. 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라고 해서 느낌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단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커튼과 함께 이중으로 설치하면 방안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여름철에는 자외선을 막아줘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겨울철에는 벌집 모양으로 재직된 원단이 방풍과 단열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번엔 간단하면서도 멋스러운 겨울 소품 만들어보죠. 바람 드나드는 곳에 그냥 커튼까지 달고 나니까 한결 더 푸근해진 느낌이 나는데 이번엔 또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은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소품 하나 만들어서 겨울 분위기에 정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그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준비했죠. 마음에 드는 무늬의 원단을 골라서 깔고 캔버스를 올려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이제 천을 접어서 내 귀퉁이를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접착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앞쪽만으로도 간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짜자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분명히 자투리 천이었는데 명화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쉽게 얼마의 시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벽에 걸어보고 싶은데요. 그쵸. 그럼 우리 한번 걸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소품 액자 완성. 허전한 벽이나 창가를 꾸며주는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네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패션 아울렛입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복이 가득한데요. 따뜻하고 가볍고 뭐까지 챙길 수 있다면 좋겠죠? 2019 겨울 방한복 트렌드 알아볼까요? 올겨울 방한복 트렌드는 활동성을 강조한 쇼패딩입니다. 블랙, 그레이 등의 무채색과 함께 기존 패딩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올리브, 핑크, 아이보리 등의 다양한 색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뛰어난 베스트 스타일의 패딩도 꾸준한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플리시 재킷도 유행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가공하여 양털처럼 만든 보온 소재의 의복으로서 과거에는 실내복 또는 내피 역할이 주된 용도였다면 요즘은 겉옷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패딩 또 한쪽은 플리스 소재로 만든 양면 재킷도 인기라는데요. 플리스는 열 전도율이 낮은 공기가 사이사이에 머물 수 있는 구조로 보온성이 높은 소재라고 합니다. 늦은 밤 똑주부에게 다시 찾아온 고민 상담, 바로 겨울옷 정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SOS 요청이었는데요. 함께 풀어볼까요? 어머, 세상에, 지난번에 그렇게 일러드렸는데 철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나? 아휴, 안 되겠네요. 다시 전문가 선생님을 불러야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네, 부르셨나요? 제가 그거는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살림 전문가 이시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겨울 옷 정리 방법 알려주세요. 날씨 추워지면서 두툼한 옷들 나오고 금세 옷장이 아니 그냥 꽉 차니 이 모양이 돼요. 네. 너무 많이 넣어주셔서 그런데요. 이런 공간에는 70%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옷걸이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주셔야 깔끔하게 더 많이 잘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패딩을 굳이 입지 않는데 다 걸어주실 필요가 없고요. 입는 패딩만 한 2개 정도 걸어주신 다음에 입지 않는 패딩을 리빙박스에 넣어서 여유 공간에 넣어주셨다가 입을 때 꺼내서 입으시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정리해볼까요? 옷걸이는 한 방향으로 걸고 색상과 종류가 비슷한 옷끼리 걸어주면 더 좋습니다.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겨울옷은 바로 패딩이죠. 스키복처럼 평소에 잘 입지 않은 패딩은 착착착 접어서 정리함에 세로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놓으니까요. 네네. 한눈
때문에 어떤 패딩인지 어떤 옷인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옷은요, 꼭 세로 수납하셔야 많이 들어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됩니다. 어머, 그동안에 이거 끄집어내느라고 다시 다 꺼냈어야 됐거든요. 네. 겨울옷 정리 꿀팁 하나 더. 패딩은 모자를 접어 넣어서 걸고요. 롱패딩은 반으로 접어서 바지걸이에 걸어주면 좋다네요. 네,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후드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나왔네요. 네. 어떻게 접어야 정말 예쁘게 그냥 착착 접히나.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간편하게 접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 옆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고 팔은 옆면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제 모자 아래 부분을 접어서 돌돌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자 안으로 쏙 말아 넣어주면 끝! 이게 웬일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네. 어머, 이 짐이 됐어요? 네. 어머, 가뿐하지 뭐야.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카프는 투명 서류철이나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투명한 파일 안에 하나씩 접어놓으면 찾기도 정말 쉽겠죠. 그냥 접어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요거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중문도 만들고 올겨울 트렌드도 챙기고 두꺼운 겨울옷도 간편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추위는 녹여주고 멋을 살려주는 똑똑한 월동 준비. 얼른 한번 해보세요.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한 어느 농가. 초록빛으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배추밭입니다. 겨울 배추를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김장철 대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일은 바빠도 지금이 농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이 큼지막한 배추들을 길러낸 건 조승진 농부. 그의 농사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사업했습니다. 시내 장사. 식당도 했었고 뭐 레스토랑도 하고 이랬어요. 발작이죠. 이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옆에서 묵묵히 일손을 돕는 이 청년은 누굴까요? 대학생이에요. 예, 김장철, 한철 우리 애들은 다 지금 이제 큰 애들은 직장 나가서 이제는 못하고 대학 다닐 땐 다 저희 집에서 알바했죠.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더 많은 일꾼을 쓰겠지만 바쁘지 않을 땐 이렇게 부자가 오순도순 일한답니다. 그런데 밭에 설치된 저 줄은 뭘까요? 짐승들 때문에 목적기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기선을 안 넣고 전기를 안 넣고 뭐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특히 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주 싹 쓸어버리죠. 밭을 다 갈아버리죠. 올해 뭐 이 옥수수 심었던 자리잖아요. 옥수수 심었던 자리 심었는데 올해 요거는 수확을 하나도 못했어요. 돼지가 다 가져왔어. 이거 해놨는데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농사의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배춧잎에 웬 구멍이 이렇게 많아요? 벌레 먹은 것 같은데? 안 치고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농약이 돈이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안 치고 하는 게 저도 돈 버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도 신뢰를 받고. 이게 기술이죠 뭐. 겉잎은 어차피 절임을 해 사람 식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겉잎은 뭐 좀 먹어도 상품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 정도는 뭐 먹어도 약을 주지 않죠.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조금씩 벌레가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한 먹거리를 얻게 되죠. 친환경 농법과 관행 농법,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농사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기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농부의 선택 하나하나에 자신만의 가치와 소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밭에서 공수해온 배추는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대로 출하하지 않고 2차 가공을 거치는데요. 농업에선 6차 산업이란 말을 씁니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제조, 가공하는 2차 산업,
마지막으로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가리키죠. 이 세 가지가 복합된 6차 산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농업은 이 6차 산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임하는 데입니다. 이제 뜯어다가 여기에서 이제 절임을 해서 포장해서 보내죠. 네.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이걸로 안 하고는 못 지어요. 그냥 1차 생산품을 그냥 팔아가지고는 약값, 비료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10월 말까지 우리가 예약을 하고 우리 물량이 이미 10월 말에 예약이 다 끝났어요. 제가 농사 지은 거는 10월 말에 이미 다 예약이 끝나서 그때부터 예약이 중단됐어요. 이제부터 12월 7일까지 예약 받은 건 그냥 갖다 다 보내주면 돼요. 돈도 이미 다 들어와 있고. 10년 이상 배추 농사를 지어왔지만 절임 배추를 판매한 건 불과 5년 전의 일인데요.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강릉 지역은 직접 배달, 다른 지역은 택배 배송. 그런데 사실 아내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왜 이런 농사일을 하냐 이거지. 다른 건 힘들 거 없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힘들 거 없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뭐 이제는 뭐 다 이해하지 뭐. 흙을 씻어내고 시든 겉잎을 떼어냅니다. 다듬기 작업이 끝나면 반으로 쪼개 소금물에 입수할 준비를 하는데요. 노랗게 속이 꽉 찬 걸 보니 올해도 배추가 알차게 여물었네요. 이제 절단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 커다란 통에 배추가 대체 몇 폭이나 들어갈까요? 폭이 나름이죠 뭐. 이 작은 거는 얘처럼 작으면은 300포기가 더 들어갈걸요? 일일이 사람이 손을 거치는 만만찮은 작업의 연속. 그런데 이제 소금물만 부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장치가 더 있네요. 뚜껑도 아니고 웬 철창 같은 걸 덮더니 그 위에 막대를 또 올립니다. 이건 대체 무슨 과정일까요? 또 오르니까요. 부력 때문에 또 오르지 못하게. 누르개를 올려 배추들을 고정하고 드디어 짭짤한 소금을 투하. 바닷물. 위에 이렇게 바닷물 통이에요. 위에 통이. 바닷물에 염도를 맞추기 위해 소금을 타죠. 염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염도가 있는데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에다가 소금을 탄 거예요. 알맞은 염도를 맞추려면 바닷물에 소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소금도 보통 소금이 아니라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2015년이고. 만져보면 달라요. 소금이 전혀 다르요. 비싸요, 대신. 얘를 만지면 습기가 전혀 없잖아요. 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손에. 이게 단수가 충분히 다 빠져서 쓴맛이 전혀 안 나요, 이거는. 2년 묵은 천일염과 동해 바닷물을 써야 배추가 맛있게 절여진다나.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재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절인 배추를 만듭니다. 내 가족이 먹는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네요. 시골 생활이 굉장히 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금전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지만 시골의 모습만 봐도 푸근하잖아요. 평화롭고.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좋은데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어려운데 그 문제를 어쨌든 좀 제가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예.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이제 농업의 가치를 부정하면 농업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농업의 가치를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집사람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더 해야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사가 좋아 사업을 접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땅에서 다시 농업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죠.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농업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요. 남들은 별나다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배추농부 조승진 씨의 소박하고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